안녕하세요, 포프입니다. 최근에 저한테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. 제가 자꾸만 버그를 만드는데요. 어떻게 하면 버그를 줄일 수 있을까요? 이런 얘기들.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은 명백한 거는 없어요. 굉장히 경험이 중요한 건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근데 뭐 그거를 떠나서 제일 마지막쯤에 비디오 제일 마지막쯤에 그래도 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언제나 확인하는 습관은 들이는 게 좋다 라는 얘기도 드릴 테니까 앞부분에 각설 싫으신 분들은 그냥 뒤로 적당히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첫째, 그럼 왜 사람은 개발자는 버그를 만드는가?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. 왜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. 근데 일단 개발자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우린 사람이니까.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어떤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. 그러면 그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. 결과적으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 라면 끓일 때 라면 뒤에 라면 끓이는 법 있죠? 물 몇 그램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는다. 이거 제대로 써 있는 거예요. 솔직히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. 근데 그 명령어를 뭐 라면 끓이는 법 가이드를 많은 사람들한테 줘보세요.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따라하는지. 생각보다 따라하지 않고 이상한 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럼 그거에 대비되어 있는 가이드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. 그게 이제 궁금하시면 최근에 뭐 백종원 그 유명하신 분이 하시는 뭐 백파던가 그런 프로 있어요. 그 프로 보시면은 정말 라면도 못 끓이시는 분들이 있거든. 그런 얘기예요. 자, 개발자로 돌아올게요. 개발자가 하는 거는 그런 라면 끓이는 법 같은 거를 코드로 만드는 거죠.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. 그럼 내 코드는 그 라면 끓이는 법 같은 정형화된 가이드에 따라서 돌게 되어 있어요. 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한테 줘요. 그 사람이 그 가이드 따라 그대로 해요. 아니, 우리는 가이드를 적어주진 않잖아?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하는 가이드대로 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 하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러나 프로그램에 버그가 생긴다는 건 뭐냐?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. 어느 순간 무슨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어요. 프로그램에서. 나는 양수를 의미한 거야. 자연수. 근데 그 사람은 0을 넣거나 아니면 음수를 넣어버리는 거예요. 그럼 그 순간에 프로그램은 고장날 수가 있죠. 그럼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. 너는 왜 굳이 음수를 넣었냐? 그 사람은 난 몰랐지. 아니면 그냥 제대로 작동하나 보고 싶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. 즉 이게 어떤 거냐면 저는 프로그램으로서 제대로 동작하는 상황 그거를 해피 패스라고 해요. 행복한 길이죠. 행복한 과정. 실제 CS 하시거나 고객 상담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해피 패스라는 개념 잘 아세요. 아무 문제 없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되는 것. 그러나 고객이 뭔가 하나를 이상한 일을 하는 거야. 전원을 110V 꼽아야 되는데 220에 꼽는다던가 전원을 자르면 안 되는데 자른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할 거냐까지도 잡혀 있어야지 예외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. 프로그램도 똑같다는 거예요. 내가 정말 해피 패스조차 못 만드는 개발자라면은 아직 개발자로서 취직할 준비조차도 좀 안 돼 있는 사람이긴 해요. 그걸 일단 잡고 내가 기본적인 기능은 구현할 수 있다.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상한 버그들이 나오는데 왜 내가 그걸 못 잡았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내가 내 기준에서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행복하게 코딩을 짰기 때문에 그래요. 행복하게. 그럼 나 외의 것에 안 행복한 게 뭐가 있냐?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이 분야를 잘 몰라. 뭐 그냥 편하게 말하려고 저보다 멍청해라고 얘기할게요. 진짜 그분이 뭐 지능이 낮다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그냥 이 분야에서 멍청해. 그러면 나는 안 할 짓들을 이분을 하시는 거죠.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여전히 제대로 동작해야 되냐? 아니면 뽀개져야 하냐? 크래시가 나야 되냐? 이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버그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고쳐야 할 걸 안 고쳤다는 얘기죠. 첫 번째. 두 번째는 이 사용자가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야. 나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용법인데 근데 올바른 사용법 그분은 생각해서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버그가 나는 거야.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버그. 그죠? 나보다 멍청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는 쉬워요.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. 왜냐면은 나도 멍청했었거든. 나도 그런 실수 했었거든. 그 옛날에
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멍청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런 거를 하자라고 했으면 그만큼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거는 제가 하기가 어렵죠. 왜냐면 내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해. 과거를 돌아보면 뭐 타산지석 이것도 없잖아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험이 늘어야지만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.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초짜 막 학교가 졸업하고 이제 기능 구현 겨우 하는데 내가 버그를 하나도 안 만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약간 현실 왜곡하시는 분이에요. 오히려 내가 버그를 많이 만들 수 있구나. 그럼 만들었을 때 빨리 고쳐야지. 그걸 이해해야지.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. 그게 두 가지. 뭐 사람에 대한 이해, 뭐 내가 옛날에 못했던 나를 되돌아보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런 거 찾으면 배우고 이건 좋아요. 세 번째, 요거는 솔직히 누구나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컴공 교육이 많이 망가져서 못하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좋은 컴공 교육 받으시려면 POCU 아카데미 오시면 됩니다. 자, 광고 했고 제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은요, 사람도 있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컴퓨터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, 그 언어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도는지, 특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, 이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누군가 이상한 일을 해도 그 문제가 안 생기겠다는 걸 알죠. 즉,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다면은 알아야 할 것들이죠. 컴퓨터 구조, 컴퓨터의 데이터 표현법. 이거를 알면은 최소한 학생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표현법 잘 알아갖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내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 생각을 못하고 작성을 한 거야.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망가질 수 있겠죠. 그거,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, 나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. 그 세 가지예요. 근데 셋 중에 가능한 두 개는 컴퓨터 이해하는 거 당연히 컴공 공부하는 도중에 해야죠. 내가 옛날에 멍청했을 때 생각하면서 하는 거.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. 그걸 못하면은 그냥 나쁜 사람이지. 내 소시적 생각 못하고 나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건 정리가 돼요. 자,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뭐 구름 뜬 느낌? 그런 느낌이죠. 자세를 일단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이 자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과거에 했어야 하는 것들, 컴공에 쓰면은 컴구조 잘하고 내가 옛날에 모르던 사람이었을 때 그거, 그리고 배우는 자세, 그리고 내 코드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언제든 버그가 나올 수 있고 버그가 나오면 고칠 수 있는 자세, 그 자세는 잡아야 돼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에서 뭐 시니어가도 마찬가지고 주니어에서도 마찬가지고 버그 고치는 시간이 기능 만드는 시간에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기능 작성에 99%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? 그럼 너는 버그를 엄청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이 버그를 누군가가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. 다른 사람들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요. 자, 자세는 여기까지 됐어요. 포프TV는 주로 자세만 얘기하죠. 그러나 제가 뭐 교육도 많이 했고 제가 실무에서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드는 버그, 그 이유 한 3가지 정도 객관적으로 들어드릴 수 있는 거,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요 3가지 정도 아시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확인은 하고 넘어갈 수 있고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요게 되면은 욕을 덜 먹어요. 이거조차 안 하면은 아직 주니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. 사실은 주니어 프로그래머도. 뭐냐? 첫 번째, 바운더리 케이스, 경계 케이스를 반드시 확인한다. 어떤 예냐면요, 예를 들어 포문을 돌려요.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. 그러면 언제나 테스트해야 되는 거, 0에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냐, 마이너스에 있는 게 작동을 하냐, 1에 있는 게 작동을 하냐. 아까 10까지라 그랬죠? 1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보다 이하인 경우로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10을 테스트해야 돼요. 10을. 10 테스트하고 9 테스트하고 11까지도 테스트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언제나 어떤 범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범위 경계, 거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진짜 많이 저질러요. 특히 초보자들은. 왜냐하면은 포문 같은 거 작성할 때 뭐보다 작거나 아니면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. 아니면은 배열 같은 걸 뭐 10개로 잡았는데 실제는 배열 인덱스가 9잖아. 마지막 게. 특히 웬만한 언어에서는. 그런 경우에 그걸 못 잡는 거예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데이터형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unsigned int 같은 거 작성할 때 포문을 10부터 0까지 돌렸는데 마이너스 1 되면 멈출 줄 알았거든? 근데 데이터 표현상 마이너스 1이 안 돼요.
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들, 이거는 전부 다 경계 체크만 잘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. 이 경계 체크로 나오는 문제 정말 많이 봐요. 두 번째, 요거는 데이터에 관한 거예요. 내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잖아요. 인테저든 unsigned int든 스트링이든 요런 데이터가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값들을 넣어봐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열거형 대신에 옛날에 이런 비디오 만든 적 있어요. 열거형 대신에 문자열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요. 그럼 나는 사용자가 그냥 A, B, C, D 중에 하나를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한 코드야. 나는 코드를 그렇게 작성을 했고, 근데 나중에 누군가 그 코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, 호출하는 코드를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을 넣을 수도 있죠. 그래서 F라는 게 들어왔어요. 그럼 F가 들어온 순간 코드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야. D처럼 작동한다거나, A, B, C, D의 D.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, 이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뭔지를 고민을 하고, 내가 생각하는 해피패스가 아닌 값들을 넣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게 깨지는 게 보인다?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종료시키거나, 그것도 방지책 중에 하나죠.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정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unsigned int, 범위가 달라요. 그리고 마이너스 표현하냐 플러스 표현하냐도 달라요. 차 타입, 이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정수형이에요.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죠.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. 그것도 unsigned냐 signed냐에 따라 달라지고, 범위가 뭐냐, 내가 사용하는 값, 이 함수에서 기대하는 값의 범위가 뭐 0부터 500까지다. 그럼 굳이 unsigned int랑 int를 사용을 해서 그걸 망가뜨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. 다른 이상한 값이 들어오게.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필요한 값에 가까운 자료형의 범위를 정해두고 그걸 넘어갈 때 어떻게 할지 그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값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면 테스트 해보는 게 좋아요. 경계 케이스랑 느낌은 비슷하죠. 근데 이거는 경계보다는 어떤 데이터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, 값의 종류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건 됐고,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전 거에 대해서 그 플롯이나 더블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것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유효 숫자 이게 달라요. 그거 POCU 아카데미에 수학 과목 들으셨으면 100% 아시죠? 그거 안 하신 분들은 잘못되게 써갖고 잘못된 오류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어쨌든 두 번째. 세 번째, 요거 옛날에 비디오 만들었어요. 널 체크에 관해서. 널 가능한 데이터형. 어떤 거에서 널이 들어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. 만약에 어떤 자료형이 들어왔어요. 이 자료형은 당연히 참조형이기 때문에 널이 가능해요. 근데 내 함수에 들어오는 순간 얘가 널이 될 수 있냐 아니냐 라는 결정을 함수마다 내려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널이 들어올 수 있다. 널이 들어오면 함수가 작동을 안 해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면 널 체크를 안 해서 예외를 던지나? 아니면 널 체크해서 리턴을 하나? 아니면 널 체크 아무것도 안 하고, 그러니까 너를 캐치해서 익셉션 던지지도 않고 리턴하지도 않고 뭐 예외 던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머들끼리의 규약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거, 이런 두 시스템의 경계가 바뀔 때 해라라는 말을 제가 강의 중에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널 같은 게 들어올 때 얘가 널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 판단이 100% 되기는 돼야 돼요. 근데 중요한 점은 그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에서 예외도 던지지 않고 자동으로 크래시, 뭐 그것도 익셉션 예외죠 보통은. 그거를 나지 않고 그냥 문제를 꿀꺽 삼키고 그냥 계속 진행을 되게 했다. 그럼 진행이 된 순간에도 원래 함수를 호출한 사람의 의도와 동일하게 함수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긴 진짜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널 체크 제대로 안 하고 널에 대한 결정 제대로 안 내려놨을 때 나오는 버그도 어마무지해요. 그래서 이런 널 같은 것 자체가 아예 허용이 안 되게 하려고, 아니면 이런 거 실수를 막으려고 C# 8인가부터는 널러블 레퍼런스 타입인가? 그런 게 들어왔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업계가 나가는 방향이에요. 널 안 되게 데이터형 구조 잡는 것들, 널 되는 거 따로 만드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워낙 우리가 많은 실수를 봤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툭 하면 널 포인터 에러 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잘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. 어디서 공부할지 모르시면은 POCU 아카데미에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거든요. 거기서 제대로 확실히 정리를 해드렸어요. 물론 다른 과목들, 인문 과목이라던가 뭐 C++ 과목에서도 설명들은 다 했어요. 올바른 예외 처리 방식 이런 거.
그러나 결과도 예외가 무엇이고 예외가 정확히 어떻게 분류가 되고 이런 예외 처리를 올바르게 하는 법, 업계에서 한 90%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. 그 업계가 아니라 업계 학계 합쳐서 그거를 좀 제대로 정리해 놓은 과목이 거기긴 해요. 그래서 그것도 광고로 좀 빠지는데 어쨌든 요약을 할게요. 요약을. 힘들겠다. 요약 어떻게 하지? 자, 처음에 내가 버그를 만드는 이유, 그거는 나는 해피패스만 생각하기 때문이다.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딱 모드를 스위치해서 이제 뭐를 뽀갤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자세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내가 소시적에 무엇을 몰랐는지 잘 기억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, 나는 아직 모르는 거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뭔가 버그를 찾을 거예요. 제 버그를. 그럼 그때 그 버그를 빠르게 고치고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내용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, 그런 자세가 세 가지가 필요하고 그 자세는 경험 따라, 특히 마지막 거는 경험 따라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. 처음 두 개는 신경 쓰면 되시는 거고, 하지만 거기 가기까지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것들이 있다. 세 가지 고칠 수 있는 거. 하나가 언제나 경계 케이스 테스트하는 거. 두 번째가 내가 원래 의도했던 값을 넘어서지만 데이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값들, 그런 거 갖고 테스트 해보는 거. 그리고 세 번째가 널 포인터 같은 거. 이거는 비디오 하나에서 어떻게 설명을 요약해서 하긴 어려워요. 그래서 제 비디오 중에서 널 체크 관련한 비디오들 그런 것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배우시려면은 POCU 아카데미의 개체적 프로그래밍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. 라는 말로 오늘 길고 길었고 말도 빨랐던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. 포프였습니다.